2026년 6월 26일 오늘 금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아주 뜨거운 핫 이슈인 선거관리위원회 말하자면 뭐랄까요? 이 정치 판사들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이 각 지역의 지방법원장들이고 가장 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임명권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니까 노태학이 선거관리위원장인데 그이도 판사고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사표를 냈거든요. 근데 임기가 다 끝났는데 가만히 있어도 끝나는데 그냥 자기가 책임이나 진 것이냐 사표를 냈는데 그 전에 참 제가 이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일부 정치 군인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같은 정치 군인들이 국가를 농단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인가요? 그래서 참 불행했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같은 정치 군인들이 소굴이 뭐냐면은 그 당시 보안사고 지금의 방첩사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치 군인들이 그렇게 농단하는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도 이제 다 죽었는데 방첩사는 여전히 살아가지고 그때도 그런 정치 군인들의 소굴이었는데 이번 마지막 방첩사가 뭐였냐면은 윤석열 12.3 불법 개업에 모략이 들어가 있는 그게 방첩사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첩사가 이제 해체가 됐는데 지금 해체된 지 한 일주일 됐나요? 얼마 안 됐어요. 이번 해체됐죠. 그 다음에 한동훈이라든가 윤석열이라든가 이런 정치 군인들, 일부 정치 군인들이 말하자면 대권까지 가졌는데 이것도 지금 정치 군인들이 정치를 하게 되고 말하자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 스토리를 누를 일은 아니고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한동훈이 옛날에 박근혜 탄핵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때로부터 어떤 그런 소위 그들 말로 특수부라고 하죠. 검찰 특수부를 소굴로 해가지고 걔들 수사하는 버릇은 늘 타겟을 정해서 기획 수사하고 별건 수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농간, 정치 군인들의 농간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서 해온 결과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집권도 했죠. 집권까지 했고 마침내 12.3 계엄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이 자기들의 쪽박을 깨버렸는데 그 결과에서 이제 검찰 검경 수사권 분리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것으로 가장 지금 최근에 마지막에 나왔던 게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게 남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 근데 그것까지도 깨끗이 폐지하는 걸로. 그래서 검찰에서는 수사의 숫자도 하지 않고 딱 그걸로 끝나고 수사는 경찰하고 검사는 기소한다. 그래서 검찰청을 심지어는 공소청이라고 이름까지 바꿔서 지금 어쩌었어요. 이제 그것도 이미 법원이 돼 있고 지금 이제 한 두어 달 지나면 시작하는가요? 그대로. 그래서 사실상 그대로. 그래서 사실상 아까 방첩사가 없어진 거나 검찰청이 없어진 거나 이제 그런 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일부의 정치 목사들. 이건 정말 추잡하기 짝없는 일인데 정강훈이라든가 손현보라든가 그리고 이제 통일교 한학자라든가 그 다음에 신천지의 누굽니까? 이만희라든가 이런 일부 정치 목사들 그런 목사들의 말하자면은 파시스트 운동이라든가 미국의 극우들하고 연대돼 가지고서 농간을 부리는 이건 지금 요것은 아직도 지금 청산이 안 됐는데 청산이 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학자가 구속됐고 심지어는 이만희도 지금 나이가 95세인데 구속됐어요. 이만희 구속이 언젠가 됐는데 그렇게 하고 정강훈이도 구속됐다가 보석을 풀려나가지고 계속 농간을 하다가 지금 엊그저께 정강훈의 교회와 정강훈의 정당 이거를 서로 회계관계를 불투명하게 이 부정선거 정당법 위반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정강훈 교회나 정강훈의 정당 이런 것은 또 처벌 받을 것 같고 정강훈도 이제 응분의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정치 목사들의 농간 이것이 우리나라를 잠들게 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극우들하고 우리 한국의 일부 목사들에 의한 정치 목사들에 의한 극우들하고 이렇게 유대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아주 뿌리가 좀 깊어서 그런데 김장한 목사도 거기 포함되고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이번에 이만희라든가 한학자가 구속됐지만 정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해서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번에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판사들 소위 말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가 지기현 같은 정치 판사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나긋나긋한 어떤 그런 잣대를 대려하겠다는 시도라든가 반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 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직전에 후보 때
이재명을 후보로서 나서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시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때 뭐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이 내란 세력들한테는 나긋나긋하게 뭐 대통령 무죄 무혐의 막 이러고 그 전에 뭐 이재명을 비롯한 그런 민주 진보 세력에게는 아주 가혹한 보복적인 잣대를 가하던 그래서 아주 그 버르장머리 그리고 그런 데랑 구속영장도 잘 주고 이러다가 또 반대로 뭐 김건희라든가 윤석열이라든가 그 이 내란 세력들한테는 아주 뭐 가벼운 솥방망이 같은 그런 선고를 하는 이 정치 판사들 이것들이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부정선거 그러니까 부정선거 아니죠 분실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뭡니까 무책임한 것 무능력하고 그리고 이 해태한 것 이런 것이 선거에 뭡니까 이번에 그 투표지 부족 사태 그 말도 이거 뭐 아마 세계적으로 그런 불실 선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들 온갖 그 내부에서는 그 이 횡령을 하고 배임을 하고 그리고 막 돈을 갖다가 막 물쓰듯이 하고 자기 돈 쓰듯이 하고 이따위 짓한 거 싹 이거 발보세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자기들 무슨 뭐 자식들 연고 다 데려다가 막 채용하고 그래서 막 월급 주고 이따위 짓한 거 이거 선관위인데 선관위를 그게 이제 싹 그 현재 종사자들은 싹 그것들은 소탕해야 하고 완전히 새로운 종사자들도 바꿔야 하고요. 물론 필요하다면 거기 관련법이라든가 헌법이라도 고쳐서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인데 그도 그래야 할 것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전히 지금 뭐 인기가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그냥 버티고 있어도 곱지 않은데 이게 자꾸 그런 못된 벌장벌을 계속 뿌려내고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허수아비가 아니라 허수아비가 정말 허수아비처럼 아무 힘이나 또는 어떤 작용을 안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모양은 허수아비인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아주 손이 2개가 아니라 손이 1000개가 된 것이냐 모든 온갖 곳에다가 손을 뻗쳐가지고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 대법원장이 뭐 법원 내부의 인사라든가 법원 내 무슨 그런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지난번에 그 김건희에게 유죄를 때리고도 그렇게 그 많은 형량을 주지 않았던 판사가 하나 있었는데 자살했죠. 뭐 자살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그때 분명히 그 조희대를 비롯한 모든 대부분 그 정치 판사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아주 손방망이 좀 나긋나긋한 그런 판결을 내리곤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무죄도 유죄도 무죄로 막 바꿔주고 했는데 그걸 반대로 했기 때문에 이 판사는 아마 분명히 판사들 세계에서 그 내부에서 많이 저기 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왕따를 당했을 것 같고 특히 인사권자인 조희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유심 판사니까 그 사람도 뭐 어떻든 뭐 할 수만 있으면 대법관이라도 되고 싶었지요. 뭐 그런 데에 대해서 출세길이 맞겠다 할까? 뭐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건 뭐 됐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박성재 장관의 25년형 한덕수에게 23년형 선고했다가 한덕수는 20에서 15년으로 깎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도 지금 사형을 구형했지만은 무기징역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은 조희대가 그렇게 허수아비인 척하면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30대법원까지 올라가면은 조희대가 뭡니까 그 영향을 주고 있는 대법원에서는 다른 대법관들도 다 조희대 그 뭐랄까 입김에 작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윤석열 무죄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100번을 양보해서 윤석열 무죄를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무죄를 때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때려버리면요 대법원을 때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대로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법원 마지막 심이기 때문에 다음 심사가 없잖아요. 저 심급이 3심제니까 끝나버린 거죠. 그럼 풀려나는 거예요. 정치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도 무기가 아니라 무기보다 좀 낮춰서라도 무슨 뭐 30년, 20년 이런 식으로 낮춰버리면 가능도 할 수 있고 뭐 사면 아니라도 얼마든지 길이 열려요. 무죄 때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뭐 그냥 죽을 놈이 뭐 어차피 조희대가 대법원장 임기도 있으면 내려가기 싫어도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이 대법원 우리나라 법원에는 웃기잖아요. 뭐 유죄를 무죄로 해도 법원 입에서 나오면은 그 자체가 책임이 없어요. 그래 그렇게 했냐고 물을 수가 없어요. 법관의 양심과 법에 따라 했다기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은 지어내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조희대 사법부는 임기까지 허수아비라고 기다려줄 것이 아니고 당장 뭐 탄핵을 하든 뭐하든 끌어내려야 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1심 2심에서 뭐 박성재를 25년을 때리고 무슨 한덕수를 벌써 한덕수도 23년에서 15년을 줄였잖아. 이런 식으로 해고 뭐 윤석열에게 무죄를 뭐 때렸는데 그 누굽니까 지기현이가 때렸잖아요. 지기현이가 윤석열 무슨 뭡니까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갖고 방 풀어준 적 있잖아요. 그래갖고 윤석열이랑 구속에서 풀려났잖아요. 그 지기현이가 윤석열한테 무기를 때렸는데 자기 속으로는
왜냐면 자기 속으로가 아니라 무기를 안 뗄 수가 없잖아요. 사형이 최고고 무기가 최하니까. 근데 이 판결 내용에 보면은 거의 무슨 뭐 12장 계엄이 무슨 우발적으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인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윤석열이가 말하는 뭐 개몽령인 것처럼 경고 계엄인 것처럼 엿다이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무기가 아닌 그 이하 무죄로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법원에 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지경 같은 저런 정치검사들, 근데 이것도 정치검사들이죠. 그러니까 정치 군인들, 정치 검사들, 정치 목사들, 그리고 이제 지경이나 조희대 같은 정치 판사들, 이 앞에다 정치자 붙이는 이런 군인, 검사, 목사, 판사 이딴 애들 완전히 소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방첩사가 소탕됐고 검찰청이 공소장을 바뀌면서 소탕됐고 그 다음에 뭐 신천지라든가 통일교가 거의 뭐 소탕되다시피 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결탁했던 또는 정광훈의 그 교회가 뭐 정광훈의 당 거 있죠. 자유통일당인가요? 그런 당들 또는 그 신천지나 통일교하고 결탁했던 국힘당들 이런 당들이 이제 재산이 드러나면 당연히 뭐 그거는 뭐 해산감이니까 그런 당들이 소탕이 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판사들 정치 판사들이 농단당한 것은 지금 이제 드러난 거는 선관위밖에 없으니까 아까 무슨 뭐 조희대나 지기현의 그런 어이없는 무슨 뭐 법적 그런 판결이나 또는 그런 심사 이런 것은 놔두더라도 선관위 문제는 이것은 이제 거기에 관여했던 모든 판사들 그 다음에 그네들의 선관위 직원들이 대부분 그네들의 연구라는 거 아니었어요? 판사는 비상근일지라도 싹 전부 다 털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 해야지. 그래야 이제 새로운 생각이 같아요. 많이 희망이 보여요. 그렇게 또 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분도 좋은데 어저께 우리 월드컵에서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 팀이 32강을 자력으로 올라가는데 실패해가지고 기분이 좀 꿀꿀한데 그래도 저는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이만희도 구속됐지요. 박성재도 구속됐지요. 그리고 뭐 한학장 이미 구속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정광훈도 지금 이제 뿌리가 뽑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권성동이한테 그 뭡니까 수사 받으러 나오라고 지금 감방에 나오라고 온 거 보니까 국힘당과 한학자 통일교 그 다음에 이만희의 신천지 등의 그 한 5만 명 되는 5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그 집단 가입 국힘당 가입 이런 거 종용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그 말하자면 드러났을 지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처분이 있을 것 같아서 희망을 좀 걸어봅니다. 그렇게 하고 추경호도 지금 내란죄 관련돼 있어서 비록 대구시장이 당선됐지만은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비록 그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요. 한동훈도 뭐냐면은 분명히 그 내란 당일날은 국회에서 개헌 반대를 한 것은 맞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그 다음 날인가요? 당정대 모임 거기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그 다음에 당에서 한동훈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 뭐 이런 등등이 모여가지고 당정대 회의를 가졌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내라는 이건 무슨 우발적인 걸로 하고 그 국방장관 김용현이 개인인 것처럼 해서 꼬리 자르고 한덕수하고 한동훈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아니가 아니라 둘이 나와서 이야기했잖아요. 공동정부를 구성한다고. 웃기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것이 무슨 무슨 자격입니까 그게? 한덕수가 선거를 뽑혔어요. 한동훈이가 선거를 뽑혔어요. 그때 한동훈이가 당 대표이긴 하지만 그때 국회의원도 아니었거든요. 당에서 뽑은 것이지 그것이 국가가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니고 한덕수 총리도 국민이 뽑은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임명한 거지. 그 두 사람이 무슨 윤석열이가 비상계획을 했으니까 뒤로 물러나고 자기들이 공동정부한다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내란을 뭔가 흐지부지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책임을 물을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내란죄를 묻는 것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정도로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이중간 판사가 이번에 박성재 그 25년 선고할 때 그 당정대 내란 모임 그걸 말했기 때문에 한동훈이 또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 다음에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는데 오세훈이가 명태균 게이트에 또 정치양법 위반이 걸려있는데 그것은 이미 다 재산이 드러났어요. 이제 그 재판만 남았는데 검사 구형은 뭐 실형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100불을 양보해도 실형 대신에 만약에 벌금형을 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 미만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오세훈도 서울시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세훈, 추경호, 그 다음에 한동훈 세 사람의 그 이번에 지방선거에 당선됐지만 그것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 볼 거예요. 한번 재판부가 그걸 정말로 재판부가 그 솜방망이 판결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정화가 돼야 한다고 보는